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을 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상어 관련주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스터디죠. 그래서 이 유니콘 기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빅히트 청약은 다들 관심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 동향 살펴보면서 종목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도 되고 쉬었다 가도 되고 결론적으로는 28,500 쪽으로 지금 붙어가는 모양을 만들고는 있어요.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느냐 차이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가 여기서 급락해서 계속 내려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문제는 나스닥이었는데 나스닥 쪽은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데이 실망감, 거기에 니콜라의 사기설, 별의별 게 다 있었죠.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보면은 낙폭을 이제 빠르게 회복해준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꼬리 하단 쪽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밑에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1600포인트 이 구간을 이제 터치해주고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21선까지 바로 돌파한 모습입니다. 양호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탈하게 이 아래쪽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금요일날 이탈했으면은 이 21선이 내려오다가 완만하게 돌아서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1600포인트를 한번 이탈하겠다는 신호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여기 잘 지켜주고 잘했다. 300포인트 정도 밀려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250포인트 밀리고 250포인트 회복됐으니 그냥 제자리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양성 반응 코로나19 소식은 미국 시장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악재 노출 정도로 그래서 호재는 아닌데 호재처럼 느껴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이슈는 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시카고 연은총재가 물가 상승률 2% 상회하는데 이제 수년간 소요된다. 그러니까 물가를 본인들이 목표치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 거다. 당연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잉글랜드은행 통화정책위원 쪽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려할 필요 있다. 고려 안 하고 했겠습니까, 정책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하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또 이제 강연이 있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연준에다가 책임 미루지 말고 니네가 좀 해결해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전일도 말씀드렸던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쪽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제시해서 이제 중재안 내놓은 게 이제 1조 6천억이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2조 2천억으로 해서 6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현재 이제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호재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올라왔지만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행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과열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미국 대선 앞두고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과열을 잘 시키고 지금 이 구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11,000포인트 유지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11,000을 이탈하면은 조금 경계감 갖고 있다 1,600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외 증시는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1선 정도 여기 건드리는 정도가 이제 목표치였다라고 하면은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1선을 좀 넘어갈 수 있는 2400 정도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수급 정도는 만들어졌다. 일단 오늘 21선 공방을 벌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급 간단히 보면은 자,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식을 오히려 뭐 1700억 매수를 하고 있죠. 적어도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제외하고 뭐 만기일은 코스닥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기일은 코스피랑 연동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코스피 200 지수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써 있죠. 코스피 200 콜옵션.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전체 지수, 코스피 대형주 쪽이랑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만 해도 주식 쪽은 양호.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 반복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 큰 물량을 매수하지도 큰 물량을 매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잘 뭐 유지 정도 되는 정도, 롤오버된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선물 동향도 나쁘지 않고, 옵션 동향이 어제부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이어지면은 이 21선 돌파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풋옵션 하락 포지션은 청산을 했고 그럼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 수익인데 올라가는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종합, 요건 예상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확정치가 아니에요. 추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315포인트, 이 현재 21선 구간, 요 315포인트 구간을 원래는 매도 우위였는데 어제 매수 우위로 전환시켰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죠. 이러면은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요 금액가 쪽도 조금씩은 매수했죠. 장중에는 뭐 더 많은 뭐 1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00계약이 아니죠. 예, 여기 100만 원이니까 한 10억 이상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마감 동향까지 해서 살펴보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 21선 구간 정도는 한 차례 넘어갔다 오는 게 좋고, 바로 위에도 막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요 320포인트 구간까지는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지는 않겠느냐. 둘 중 하나예요. 요 320포인트가 외가기 때문에 지금 뭐 깡통 직전이니까 여기를 버릴 것이냐. 여기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 320포인트, 그러니까 2400 위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을 2400 한 20 정도까지 가면은 확 살아나겠죠. 그러면은 2400, 230 정도까지 올려서 이 320포인트를 한번 살리고 나서 청산하고 여기서 내릴 것이냐, 한 21선 부근에서 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살려놓고 거기서 그대로 결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320포인트를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큰 금액까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걸 포기하면은 21선 공방 정도 나오고, 뭐 요 구간에서 살짝 좀 넘어갔다가 오는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 2400을 못 넘어간다라고 할 거면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내일 21선 돌파 시도 정도 나온다 하는 구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그 구간에서 315포인트에 있는 요 물량을 빠르게 좀 청산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못 넘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놔두고 혹은 더 늘리거나 하면서 요 320포인트 구간을 조금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317포인트 요 정도 구간을 늘리면은, 그러니까 바로 외가인 거죠. 그래서 늘린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는 2400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락 정도는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1선 위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21선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현재 지수권 2370 전후 요 구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살짝 넘어갈 가능성을 이번 주에는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수급이 남았으니까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좀 변하면서 목표치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370 정도 이 21선 있는 구간이 건드려주고 안착 못하고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가 레벨 한 단계 높여주는 수급 정도가 이번 주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 구간에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고 반등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해도 이 21선 구간에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존에 문의 주셨던 분들이나 신규로 문의 주셨던 분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저희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많은 문의 감사드리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 저점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게 아니고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반등 나오면 반등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차트 매매를 기가 막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2400 초반이 됐던 아니면 21선이 됐던 이 구간을 이탈할 때, 내 기준에서 이탈할 때 칼처럼 현금화를 하시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황을 보면서 이렇게 포지션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21선 구간 왔을 때 현금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현금화를 하시면 되고, 저처럼 상황을 봤는데 현금화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구간은 하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목표치를 더 올리는 거죠. 현금화하는 구간을 2400 위쪽이나 2400 전후 정도까지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한 1.5에서 2% 정도, 많으면 3% 정도의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의향이나 뭐 기관들 의향을 보면서 이제 융통성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연휴 전에 그 21선 구간 정도가 목표치입니다라고 했지만 수급 동향이 변했잖아요. 그럼 그 변화하는 거에 내가 수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요건 정확하죠.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전략을 변경한 이유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여기가 원래 파란색이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서 막혀 있었는데 요 구간을 매수가 들어오면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열어주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넘어가는 전략까지도 미리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수십 가지를 세워놓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21선까지, 어떤 상황이 되면은 2400까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하방 포지션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놓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 중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정해야지 이제 시황을 보고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본업이 있으시니까 어렵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제가 뭐 맞췄다 틀렸다 이거는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전략을 준비해 놓고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21선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잘 하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요 구간까지 21선까지는 올라왔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올라왔으니 지금부터 뭐 현금화를 하시던지, 현금화를 원하시면 밑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던지, 기존보다는 나아졌잖아요, 계좌가. 그리고 자, 이 구간에서 돌파 가능성 뭐 충분히 있으니까, 뭐 코스피가 저렇게 더 넘어가면 코스닥이라고 나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기다려서 같이 뭐 눈치 봐서, 이제 외국인들 눈치를 보면 되겠죠. 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잘해줬어요. 원하는 만큼 다 해줬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6만원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휴식, 그리고 6만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힘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수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뭐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지수가 못 가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누르는 게 제일 편하죠. 삼성전자를 못 가게 막으면은 지수는 쉬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수 영향력으로 눌려있던 삼성전자는, 그럼 지수가 다시 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얘가 먼저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그 LG그룹 같은 경우, LG전자가 뭐 최근에 뭐 꾸준히 뭐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뭐 하나금융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미국 시장 수요 회복 나왔고, 이제 화웨이가 이제 제재받는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만 수혜냐, 나도 수혜다라고 하면서 반사 이제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10만 원이었는데 12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전자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이 대형 기업이고 그동안 그렇게까지 썩 아름다운 상황을 만들지 못했던 LG전자가 4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 초반부터 9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이게 10만 원 넘어가면은 2.5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2배가 넘었고. 그러면은 그래도 선생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현대차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이야 미래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온다고 쳐도 LG전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관심은 갑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LG전자를 매매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그럼 연말이 다가오면 뭐 지주사 쪽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LG전자가 아니고 쓱 돌아서 LG를 한번 보시면 돼요. 네. LG를 보시면은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지요. 120선까지 내려오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입니다. 21선, 60선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만 넘어가면은 다시 뭐 양호한 모습 보일 수 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LG 쪽을 공략하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LG전자를 매수한다가 아니고 얼만큼 올라왔는지 지금 주가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10만원 구간에서 저항받으면은 내가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 LG전자와 연관돼 있는 기업 중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지주사 중에 LG가 있지, LG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LG가 조정을 예쁘게 받았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72,000원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위쪽에 20에서 한번 건드렸다. 그러면 얘가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살짝 눌릴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발상을 전환하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이 기업 가치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제 아기상어로 알고 계시죠? 핑크퐁 아기상어로 알고 계시는데, 이 스마트 스터디의 기업 가치가 8천억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 기업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12번째인데 이미 작년에는 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 후보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에 이제 뭐 이 삼성출판사가 갑작스럽게 뭐 상한가하고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작년에 뭐 엄청 좋았었죠, 아기상어가. 그리고 올해도 이제 미국 투어하면서 좋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투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막혔는데 온라인 쪽은 여전히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출판사가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22,500원에서 23,000원 이 구간이 저항입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못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요 18,500원에서 19,000원 사이 쪽에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잘 받고 오늘 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근데 저항 뭐 돌파는 실패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쉴 때 매매를 하거나 어정쩡할 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쉴 때 매매하시라고 했어요. 쉴 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23,000원을 넘어갔을 때 매매를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저렴하게 매수하겠어라고 하시면은 뭐 요 종목이 조정받을 때 뭐 2만 원 전후도 아니고 2만 원 이탈해서 19,000원대가 되던 목표치를 정해 놓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나는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거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쪽으로 그냥 쭉쭉 돌파해서 요 위에 있으면은 저항 바로 앞이니까 이건 위험한 구간이고, 23,000원을 넘어가서 안착 나왔다. 그럼 비싸게 사서 저 27,000원까지 노리면서 보는 요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거냐 아니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거냐, 요 전략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투자의 개념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매매의 개념으로 갈 거냐를 내 컨셉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목마다 기준을 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흔들림이 없는데, 익숙하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구분이 헷갈리게 되면은 투자로 들어와갖고 내가 매매하는 건지 투자하는 건지 헷갈려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매매하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매매하다가 결국에는 좀 좋지 않은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과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컨셉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 개념,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투기, 매매라고도 하죠. 이 투기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잘하면 괜찮아요. 이거를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 투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요 매매를 트레이딩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기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적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로 보는 것이고, 투기는 이제 기업의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보통 차트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내가 공략해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핑크퐁 관련주, 아기상어 관련주는 삼성출판사랑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뭐 오로라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밑에서 이제 슬슬 출발 시동 거는 쪽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나 오로라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21선은 넘어왔지만 10,000원까지 뭐 얼마 안 남았죠. 요 저항 구간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죠. 차라리 10,000원을 넘어가서 안착됐을 때 매매를 시작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여기서 매매했다가 저항받고 쭉 밀리면은 또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양쪽을 다 생각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산 다음에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사자마자 다 올라가는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슈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밀렸어요. 블록딜로 지분 매각을 4,000억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블록딜이니까 여러분 장중엔 영향이 없습니다. 장 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기간이 희망한 물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실망감은 있었다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였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원료 개발 쪽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뭐 상한가 들어왔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지금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뭐 그 전기차 주행거리나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굳이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 돼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쯤 되면은 지금 발전하는 기술들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쓰이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단계를 뛰어넘느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음악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죠.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 하다가 그 다음에 CD로 넘어갔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D라고 있었습니다. MP3가 이렇게 나오고 MD라는 게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없어지고 뭐 아이팟 뭐 아니면 스마트폰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MP3 쪽에서. 그래서 이 MP3 때문에 엄청나게 뭐 성장한 기업이 아이리버라는 기업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지금은 드리머스 컴퍼니로 바뀌었고 이제 SK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요런 상황이 있는데 MD라는 거는 유행하지 못하고 사라졌죠. 전고체 배터리도 이렇게 유행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사장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켜보면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우리나라가 좀 뒤져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우리도 개발은 하고 있지만 뭐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굉장히 좀 뒤쳐져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저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넘는 돌아서 가든지 우회하든지 뛰어넘는 방법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소학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원료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빅히트 청약 증거금이 뭐 58조 뭐 4천억 정도 된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다들 뭐 소식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어제는 요 NH랑 키움이 좀 약했다, 경쟁률이 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감일 되니까 키움증권의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여기가 확 뛰어 올라가지고 거의 뭐 미래에셋대우랑 비슷해졌어요. NH투자증권을 넘어가서.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통합 경쟁률은 606대 97 정도로 나왔습니다. 58조니까 지난번 카카오 게임즈 요 증거금보다 한 1,000억 정도 못 미치는
미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한 1,300억 이 정도 못 미치는 증거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경쟁률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은 24,000원하고 135,000원하고 가격 차이를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경쟁률은 빅히트 쪽이 그렇게 뭐 낮은 경쟁률이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도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는데 빅히트 청약에 실패하신 분들이 또 자금을 환원 받으신 다음에 그럼 빅히트에 있는 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어디가 있나라고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모든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자금이라도 이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넷마블이라든지 DPC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최근에 피해받은 게 여기서 조금 빠져나가서 저기 청약에 들어간 자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대로 청약에 실패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 W홀딩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요게 오늘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는데 뭐 이게 뭐 초록뱀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뭐 YG 플러스 투자하고 해가지고 뭐 엔터업계 큰 손이죠. 원영식 회장 뭐 쪽 관련주인데 과거에도 그렇게 뭐 테마성으로도 많이 엮이고 한동안 이제 좀 이제 뭐 무죄로 뭐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뭐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종목들이고 이제 그렇게 썩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대상으로 삼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찌라시가 많이 돌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기피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한 쪽을 뭐 보실 거라고 하면 차라리 넷마블이나 DPC나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은 적어도 근거는 있죠. 오르던 안 오르던 결과가 어떻게 되던 최근에 빠져나간 물량이 있듯이 뭐 요번에 이제 상장에 이 청약이 실패한 자금이 일부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잖아요.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빅히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PC 같은 경우 넷마블은 뭐 방준혁 회장이 뭐 친척이고 사촌이고 그리고 DPC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이제 3대 주주로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참고해가지고 모두 이제 안전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올리는 영상을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